1531년의 비밀, 스페인의 시간에서 바라본 의미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1531년을 스페인의 시간에서 바라보며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이베리아 반도는 BC 218년에 로마에 정복을 당하고 소로마가 멸망해 가면서 또다시 스페인은 415년경에 게르만족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스페인을 3세기 동안 지배하던 서고트족의 분열로 스페인은 또다시 711년 이슬람 무어족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1492년 마지막 무어족의 거점인 그라나다를 가톨릭 군주인 이사벨 1세 여왕과 페르난도 2세 왕이 정복하면서 스페인은 1700년간의 타민족의 지배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게 되고 이베리아 반도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로 정리가 되며 두 나라는 정략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매우 오랜 세월 동안 타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지배를 당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토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시 에스파냐의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504년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 여왕이 선종한 후 페르난도 2세는 곧바로 재혼을 하면서 그의 후계자를 얻고자 하나 실패합니다. 만일 아라곤의 왕인 페르난도 2세가 재혼하여 후손을 얻었다면 스페인의 통일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페르난도 2세 왕은 1516년 1월에 사망합니다. 결국 에스파냐의 후계자와 막대한 상속은 페르난도 2세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딸인 후아나가 받게 되며 페르난도 2세 사후에는 후아나의 아들인 까를로스 1세가 통일된 스페인을 통치하게 되며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나라를 계승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왕권에 정치적인 암투가 있었습니다. 후아나를 지원했던 엄마인 이사벨 1세가 죽은 후 후아나의 상속권을 빼앗기 위한 권력 암투가 벌어집니다. 결국 후아나는 아버지에 의해 미친 사람으로 선언되어 토르데시아스 궁전에 1506년부터 1555년 사망 때까지 50년간 감금되었습니다. 그 후 비아 파필라 조약을 통하여 페르난도 2세로부터 카스티아 왕국의 통치권을 받은 후아나의 남편이 1506년 카스티아 왕이 되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후아나의 남편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그 죽음의 배경으로 페르난도 2세의 독살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권력 암투에서 승자가 된 페르난도 2세가 1516년 사망 때까지 모든 스페인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 암투가 벌어질 때 1505년 당시 53세의 페르난도 2세는 17살의 어린 신부와 재혼을 하여 후계자를 낳고자 합니다. 야망에 찬 그의 재혼은 이사벨 1세 여왕의 나라인 카스티아 민족에게서 이사벨 여왕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면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2세의 염원이었던 후계자도 얻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실패한 재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배층의 권력 암투 속에서 에스파냐는 전염병과 기근까지 겹치며 황폐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레콘키스타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92년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의 협력으로 로마 가톨릭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800년간의 레콘키스타가 막을 내리면서 스페인의 왕실과 적대 세력이었고 가톨릭 교인들을 무너뜨리려 했던 유대인들과 이슬람인들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같은 해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알려지고 19세기 초까지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사벨 1세의 개인 폐물을 팔아서 지원을 했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이사벨 1세의 살아생전에는 경제적인 큰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오랜 전쟁과 전염병, 기근 등으로 나라를 위한 부족한 근고를 채울 재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목축이 국가 산업의 중심이었기에 농업과 자영농의 성장은 정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터지며 스페인은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금융과 산업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코르테스가 신대륙의 멕시코를 정복하면서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 등이 유입이 되어 해가 지지 않는 스페인 제국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에스파냐라는 나라가 멕시코를 정복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에서는 수박의 겉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신의 시간인 카이로스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수박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 연도인 1531년의 비밀을 신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